안녕하세요. 오늘 반응을 많이 해주시네요.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iOS 개발자 없이 앱 출시하기, 컴포즈 멀티플랫폼 아키텍처 설계부터 운영까지의 주제로 발표할 김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발표 시작에 앞서 어떤 분들이 제 발표를 들으러 와주셨는지 좀 궁금해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안드로이드 개발하시는 분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그럼 iOS 개발하시는 분도 손 들어주실 수 있나요? iOS 개발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군요. 제가 iOS 개발자였다면 이 제목을 보고 감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과연 iOS 없이 어떻게 앱을 개발하고 운영했을지 예상하셨겠지만 그렇게 행복한 스토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우아한 형제들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자 및 교육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개발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우아한 테크코스의 안드로이드 교육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을 시작한 지는 7년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멀티플랫폼은 2년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DG 코리아 안드로이드나 드로이드 나이츠 같은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도 운영진으로 참여하는 등 개발자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 사진이 저렇게 크게 들 줄 몰랐는데 네. 실물이랑 좀 달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발표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먼저 이 내용은 iOS 개발이 거의 없는 개발 경험이 거의 없는 안드로이드 개발에 익숙한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iOS 개발자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불편한 게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KMP나 컴포즈 멀티플랫폼의 기초 개념 설명은 시간 관계상 좀 최소화를 하였고 짧은 발표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도 좀 보기 힘든 내용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 앱 운영기를 좀 많이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슬라이드가 80장이어서 좀 빠르게 발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케이스 스터디 위주로 구성을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설계랑 코드 레벨의 고민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들으시면서 더 좋은 제안이나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 토론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코틀린 멀티플랫폼, 더 구체적으로는 컴포즈 멀티플랫폼을 사용하여 저희 우아한 테크코스의 인하우스 앱을 개발하고 운영했던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희망편부터 시작을 해서 현실은 그다지 녹록지 않음을 보여주는 절망편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마주한 3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공유하면서 저희 팀이 얻었던 러닝과 코드 레벨의 고민을 나눠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네이티브 상태의 옵저버 고민, 그리고 KMP 미지원 라이브러리인 파이어베이스를 어떻게 연동하고 아키텍처를 설계했는지, 그리고 iOS 모듈의 코코아 파즈 의존성을 왜 어떻게 설치했는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틀린 컴프 2025에서 젯브레인스 개발자들에게 저희 아키텍처를 직접 피드백 받은 썰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챕터, 컴포즈 멀티플랫폼 희망편입니다. 컴포즈 멀티플랫폼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젯브레인스에서 만든 기술인 컴포즈 멀티플랫폼의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하나의 코드베이스, 2개의 플랫폼, 안드로이드의 선언형 UI 경험을 iOS로 확장. 먼저 코틀린 멀티플랫폼의 경우에는 코틀린 언어를 사용해서 앱의 공통 로직을 한 번만 작성하고 이 코드를 안드로이드, iOS, 데스크톱, 웹 등 여러 플랫폼에서 함께 공유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서의 공통 로직이란 사용자에게 보여지지 않는 도메인 로직, 네트워크 통신, 비즈니스 규칙 등을 말하는데요. 컴포즈 멀티플랫폼은 이러한 코틀린 멀티플랫폼의 개념을 UI 단까지 확장한 겁니다. 원래 안드로이드 앱 개발용으로 만들어진 제팩 컴포즈라는 선언형 UI 프레임워크를 iOS나 데스크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기술입니다. 특히 제가 안드로이드 개발자로서 가장 주목했던 포인트는 이 2가지였는데요. 이미 제가 잘 알고 있는 제팩 컴포즈 기술, 상태 관리, 레이아웃 애니메이션 API를 그대로 활용해서 멀티플랫폼 앱을 개발할 수 있고 상호 운용 가능하다는 점이 상당한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한마디로 안드 개발자한테는 좀 꿀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건 좀 어마무시한 착각이었지만 자세한 건 이따 절망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우아한 테크코스라는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내부 교육생들이 사용하는 인하우스 앱, 일종의 출결 관리 앱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팀 모바일 개발자 구성이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안드로이드 개발자였는데요. 심지어 요구사항은 2개월 이내에 출시를 해야 돼서 새로운 기술 스택을 배울 시간은 없었고 팀의 iOS 개발자는 당연히 없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백엔드 개발자분들도 코틀린 스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완전 컴포즈 멀티 플랫폼을 시도하기 딱 좋은 환경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 안드로이드 개발자들끼리 iOS 개발자 없이 멀티 플랫폼 개발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던 모듈 구성은 다음과 같은데요. 사실 KMP 프로젝트를 처음 생성하면 보이는 모듈 구성이랑 같습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컴포즈 앱이라는 모듈에서는 안드로이드 메인, iOS 메인, 그리고 커먼 메인을 위치시키는데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여기에 안드로이드와 iOS 환경에서 쓰이는 UI와 비즈니스 로직을 둡니다. 안드로이드 메인의 메인 액티비티는 커먼 메인의 app.kt를 실행만 시키고 iOS 메인에서는 컴포즈 UI 뷰 컨트롤러로 app.kt를 감싸서 네이티브 iOS 앱의 컨텐트 뷰.스위프트가 이걸 그냥 띄워주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서버와 데스크톱 앱에서도 공유하고 있는 쉐어드 모듈에 공통 도메인 로직을 두어서 같은 클래스를 여러 번 작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즉, 이론상 컴포즈 UI를 100%로 구성하면 iOS나 스위프트 문법을 몰라도 개발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미 컴포즈 UI가 iOS 플랫폼으로 구동되는 로직은 구성이 되어 있고 코틀린 언어 하나만으로 UI와 비즈니스 로직을 전부 구성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처음에는 이게 워킹을 했습니다. 약 2개월간의 짧은 개발 기간 끝에 MVP 버전을 안드로이드와 iOS 양대 플랫폼에 성공적으로 출시를 했고 정말로 컴포즈 UI를 100%로 구성해서 스위프트 문법을 하나도 몰라도 작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디스트리뷰션이나 테스트 플라이트를 활용해서 150명의 교육생분들한테 배포를 하고 실제 운영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5월에 컴포즈 멀티 플랫폼의 1.8.0 버전이 출시가 되면서 iOS도 스테이블 단계로 격상이 되었고 저희의 선택은 매우 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희망편을 얘기했으면 당연히 절망편도 있겠죠. KMP가 플랫폼별 코드를 다루는 기본적인 방법은 Expect Actual API입니다. KMP를 해보신 분들은 좀 익숙하실 API이실 텐데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커먼 메인 모듈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기능이 필요할 거야 라고 expect로 선언만 해둡니다. 그러면 각 플랫폼 모듈, 안드로이드 메인과 iOS 메인에서 이 선언에 대한 실제 구현, 즉 액추얼 코드를 각자의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제공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공통 로거 클래스를 만든다고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iOS에서는 콘솔에 로그를 출력하기 위해 ns로그 함수를 사용하는 반면 안드로이드에서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로그 함수를 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플랫폼의 API를 대응하기 위해서 커먼 메인에 expect object log라고 선언을 하고 로깅 레벨에 따른 함수 시그니처를 정의합니다. iOS 메인과 안드로이드 메인 각각에서 actual object log를 만들고 각각 네이티브 ns로그, 로그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이러면 커먼 메인에서는 각 플랫폼의 의존성을 알지 못하더라도 각 플랫폼 스페시픽한 API를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Expect Actual API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마주했던 대표적인 3가지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네이티브 UI 이벤트 전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푸시 알람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푸시 알람은 커먼 메인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OS가 기기로 직접 이벤트를 전달해야 됩니다. 사용자가 이 알림을 탭하면 네이티브 코드가 먼저 이벤트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 네이티브 코드가 공유 모델에 있는 비즈니스 로직, 예를 들어서 특정 화면으로 이동하라 라는 로직을 트리거해야 됩니다. 이처럼 푸시 알림은 네이티브 의존성이 필수적이라서 커먼 메인이 이 흐름을 주도할 수가 없고 네이티브에서 시작된 이벤트를 공통 로직으로 올려보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비동기 플랫폼 로직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구현했던 강제 업데이트 확인 기능을 예로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앱이 처음 구동될 때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새로운 필수 업데이트 버전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는 플랫폼마다 각각 다른 방식의 비동기 호출을 필요로 할 텐데요. 플랫폼 코드가 백그라운드에서 이 작업을 수행을 하고 한참 뒤에 완료가 되면 콜백이나 리스너를 통해 커먼 메인에 결과를 전달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커먼 메인의 단순한 expect 함수는 즉시 반환되는 값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비동기적인 지연 응답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세 번째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바로 KMP를 지원하지 않는 서드파티 네이티브 SDK 연동입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파이어베이스 SDK를 연동해야 됐습니다. 네이티브 파이어베이스 SDK를 사용해서 리모트 컨피거 값을 가져온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파이어베이스 콘솔에서 이 값이 변경이 되었을 때 우리 앱에 공유된 컴포즈 UI도 이 변경 사항을 즉시 반영해서 리컴포지션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 코드가 파이어베이스 상태를 직접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파이어베이스 SDK가 상태 변경을 알려주는 콜백을 구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expect actual 구조로는 이러한 구조를 구현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지금 당장 줄글 설명만으로 이해되지 않으셔도 이따가 각각의 케이스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코드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인 네이티브 상태 옵저버 구현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강제 업데이트 기능입니다. 요구사항은 파이어베이스 리모트 컨피그 같은 외부 SDK를 통해 권장 앱 버전을 가져와서 만약 현재 버전이 이 권장 버전보다 낮으면 화면에 보이는 스크린샷처럼 업데이트 해주세요 라는 다이얼로그를 띄우고 앱의 초기 진입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초기 모듈 구성 계획을 다시 보면 저희의 원래 계획은 커먼 메인에서 모든 UI를 100% 그리는 게 목표였죠. 하지만 이 구조만으로 핸들링할 수 없는 이유는 강제 업데이트 버전 정보는 파이어베이스 SDK, 즉 네이티브 iOS 앱 모듈에서 가져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iOS 모듈, 즉 스위프트 코드에서 발생하는 이 이벤트를 어떻게 코틀린 모듈에 있는 우리 컴포즈 UI가 수신해서 모달을 띄워줄 수 있을까요? 공유 모듈에서 네이티브 의존성을 갖지 않도록 의존 방향을 설계했는데 역으로 네이티브 이벤트를 수신해야 된다라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말 하기보다 우리는 개발자니까 코드로 바로 볼게요. 기존 코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KMP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면 보여지는 코드 구성 모듈인데 이제 iOS 메인에서는 메인 뷰 컨트롤러 함수가 그저 app.kt 컴포저블을 컴포즈 UI 뷰 컨트롤러로 감싸서 반환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iOS 앱의 스위프트 코드, 즉 컴포즈 뷰는 이러한 메인 뷰 컨트롤러를 호출해서 화면에 노출시키는 역할만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iOS 메인에 브릿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먼저 iOS 메인에 Shared View Controllers라는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이게 오브젝트로 구현된 것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부에 있는 코드를 잠깐 보면 내부에 Mutable State Flow를 두어서 저희가 관찰할 Required App 버전 코드, 강제 업데이트를 트리거하는 코드죠. 이걸 포함하는 뷰 스테이트를 이 스테이트 플로우가 들고 있게 합니다. 그리고 메인 뷰 컨트롤러, 즉 컴포즈 UI를 생성하는 부분에서는 state.collect as state with life cycle을 사용해서 이 스테이트 플로우를 라이프 사이클 어웨어하게 구독합니다. 이제 뷰 스테이트가 변경이 되면 if 구문 내에서 리컴포지션이 발생하고 UI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고 UI는 항상 최신값을 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update required app 버전이라는 함수를 외부의 퍼블릭으로 노출시킵니다. 이 함수는 스위프트 코드에서 호출될 것이며 호출되면 스테이트 플로우의 값을 업데이트합니다. 이렇게 네이티브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컴포즈 UI로 안전하게 전달하는 브릿지를 완성해서 코틀린 모듈에서도 스위프트 코드의 변경사항을 수신하여 리컴포지션으로 트리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스위프트 코드가 어떻게 호출하고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iOS 앱의 컨텐트 뷰.swift에 make UI 뷰 컨트롤러 함수를 보면 이전처럼 메인 뷰 컨트롤러를 그냥 단순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브릿지 shared 뷰 컨트롤러스.main 뷰 컨트롤러를 호출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스위프트 쪽에 update required app 버전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파라미터로 받은 코드를 shared 뷰 컨트롤러스의 동명 함수로 넘겨주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 스위프트 함수는 언제 호출이 되느냐? 바로 여기입니다. 패치 리모트 컨피그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스위프트에서 직접 iOS용 파이어베이스 SDK를 호출합니다. 리모트 컨피그.patch and activate로 비동기 호출을 하고 성공 콜백이 오면 리모트 컨피그에서 required app 버전 코드 값을 꺼냅니다. 사실 콜백 코드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그 성공 콜백에서 받은 값을 update required app 버전 코드 함수로 호출을 해서 코틀린의 스테이트 플로우로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제 코틀린 모듈에도 스위프트 코드의 변경사항을 수신하여 UI 리컴포지션으로 트리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이티브에서 시작해서 공통 UI로 올라오는 바텀업 방향의 데이터 흐름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래의 요구사항이었던 강제 업데이트 기능 개발과 함께 네이티브 상태 옵저버를 구현 완료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해결을 했고, 이어서 볼 두 번째 케이스는 KMP를 지원하지 않는 외부 라이브러리 파이어베이스 연동입니다. 앞서의 케이스에서도 파이어베이스 연동 관련 예시가 등장했었는데, 이번 챕터에서는 연동 과정에서 저희가 고민했던 컴포즈 멀티플랫폼 아키텍처 설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의 초기 모듈 구성 계획을 보면 모든 로직을 커먼 메인에 넣고 UI를 100% 컴포즈로 그리는 게 목표였죠. 그래서 이 아키텍처를 조금 더 구체화하여 이렇게 컴포즈 앱을 두 단위로 나누게 됩니다. 고수준의 쉐어드 모듈과 UI와 뷰 모델을 담는 컴포즈 앱 모듈을 이렇게 서로 분리를 하고 쉐어드 모듈에는 방금 예시로 들었던 로그처럼 범용적인 익스펙트 액추얼 구현체들을 넣어두고 컴포즈 앱의 모듈에 베이스 뷰 모델 같은 곳에서 이 로그를 가져다 쓰는 구조를 생각을 했습니다. 쉐어드 모듈은 컴포즈 앱에 비해 좀 더 범용적이고 재사용 가능한 로직을 담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새로운 요구사항이 들어왔는데요. 바로 파이어베이스 크래시리틱스를 연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만든 로그 인터페이스에 에러 로깅 함수가 호출될 때 크래시리틱스에도 리포트가 수동으로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아직까지 파이어베이스는 KMP SDK를 공식 지원하지 않아서 안드로이드와 iOS 네이티브 모듈에 각각 네이티브 SDK를 설치해야 됐습니다. 저희의 기존 로그 코드는 앞서 보여드렸던 예시랑 동일하고요. 커먼 메인에서 expect 오브젝트를 위치시키고 안드로이드 메인은 log.2를 그리고 iOS 메인은 ns 로그를 호출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파이어베이스 크래시리틱스를 연동하는 겁니다. 안드로이드는 사실 너무 간단합니다. 쉐어드 안드로이드 메인 모듈에 log.android.kt 파일에서 파이어베이스 의존성을 임포트하고 액추얼 함수 내부에 크래시리틱스 코드를 한 줄 추가하면 끝입니다. 안드로이드 메인은 코틀린 JVM 환경이라서 파이어베이스의 안드로이드 KTX 라이브러리를 바로 가져다 쓸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iOS가 문제였습니다. iOS 메인은 코틀린 네이티브 환경이라 스위프트로 작성된 네이티브 파이어베이스 SDK를 직접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동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요. 먼저 쉐어드 모듈에 iOS 메인 단에 크래시리틱스 델리게이트라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정의합니다. iOS 앱에서 이 크래시리틱스 델리게이트의 실제 구현체를 스위프트로 만들고 앱이 시작될 때 이 스위프트 구현체를 쉐어드 모듈에 log.ios로 주입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log.ios는 실제 구현이 스위프트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저 델리게이트의 함수를 호출하기만 하면 의존성을 참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도 긴 말 하기보다 그냥 코드로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1번 인터페이스 정의 단계인데요. 쉐어드 iOS 메인에 파이어베이스 크래시리틱스 델리게이트 인터페이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쉐어드 iOS 메인에 log.ios.kt에 프라이빗 베리어블로 델리게이트를 저장할 변수를 만들고 이 델리게이트를 스위프트에서 주입받기 위한 init 크래시리틱스 델리게이트 함수를 열어둡니다. 2번 네이티브 구현 단계입니다. 이제 iOS 앱 모듈의 스위프트 파일을 열었습니다. 디폴트 파이어베이스 크래시리틱스 델리게이트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아까 쉐어드 모듈에 정의했던 이 파이어베이스 크래시리틱스 델리게이트 인터페이스를 따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read exception 함수 내부에서 iOS 네이티브 파이어베이스 SDK인 크래시리틱스 API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해둔 구현체를 주입해줄 단계인데요. iOS 앱에 app.delegate 스위프트 파일에 앱이 처음 시작되는 어플리케이션 함수 안에서 먼저 firebase app.configure로 네이티브 SDK를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log.shared.doinit crashlytics delegate 함수로 shared 모듈의 로그 객체에 접근해서 방금 만든 스위프트 구현체 디폴트 firebase crashlytics delegate를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통째로 주입합니다.
여기서의 그 .shared는 사실 shared 모듈의 참조라고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얘는 코틀린의 오브젝트 싱글톤을 스위프트나 오브젝티브 C에서 접근할 때 사용되는 상호 운용성 API입니다. 코틀린의 로그라는 오브젝트가 스위프트에서는 log.shared라는 인스턴스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코틀린 멀티플랫폼에서는 이와 같이 스위프트와 코틀린을 연결하는 상호 운용 API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이어베이스 크래시리틱스 SDK를 각각 플랫폼에 모두 연동하여 공통 로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들을 각 플랫폼에서 트래킹할 수 있는 구조 기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구조 기반을 통해서 애널리틱스나 리모트 컴피그 등등도 이어서 연동을 할 수가 있었고요. 파이어베이스 콘솔에서도 각각 플랫폼마다 로그가 잘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가 바로 IOC, 즉 제어의 역전 구조입니다. 저수준의 모듈이 고수준의 모듈을 의존하는 과정에서 의존성의 흐름을 역전하여 iOS 앱이 실제 구현체를 만들고 이걸 상위 모듈인 쉐어드로 주입을 해서 제어권을 가져오는 것이죠. 이렇게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코드도 앞서 보신 것처럼 다 작성을 해두었는데 항상 그렇듯이 개발자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모듈 분리를 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만들어 두었던 쉐어드 모듈과 컴포즈 앱 모듈을 별도의 XC 프레임워크로 컴파일되도록 분리를 해두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iOS 환경에서 이 두 프레임워크가 서로 다른 메모리 영역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자꾸 iOS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테스트를 위해서 iOS 앱에서 델리게이트를 쉐어드 모듈로 주입할 때랑 컴포즈 앱 모듈에서 쉐어드 모듈의 크래시리틱스 델리게이트에 접근해서 해시코드를 찍어보니까 서로 다른 값이 나왔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쉐어드 모듈에 주입한 인스턴스랑 컴포즈 앱이 바라보는 인스턴스랑 서로 달랐던 겁니다. 아마 모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스태틱 옵션의 문제로 추측이 되었으나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또 아키텍처를 한 번 더 수정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쉐어드 모듈을 제거하게 되었는데 이제 iOS 앱은 쉐어드 모듈이 아닌 컴포즈 앱에 직접 델리게이트를 주입합니다. 모든 로직이 컴포즈 앱이라는 올인원 모듈 안에 움직이게 되면서 아까와 같은 메모리 구조는 좀 사라졌으나 일반적으로 모듈 분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좀 근본적인 질문이 생겼는데 쉐어드 모듈이 과연 꼭 필요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경험을 몇 달 전 미디움 영문 블로그로도 공유를 했었는데 다니엘이라는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컴포즈 멀티플랫폼을 쓴다면 아마 너는 쉐어드 모듈을 제거해도 될 것이다. 그냥 컴포즈 앱이랑 쉐어드를 같은 모듈로 합쳐도 된다. 되게 좋은 피드백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일반적인 모듈화의 이점을 좀 얻고자 분리했었다라고 답글을 남겼고요. 결과적으로 그 모듈 분리 때문에 싱글톤 객체의 메모리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로부터 4일, 5일 전에 좀 따끈따끈한 소식이 떴는데 젯브레인스의 마톤 브라운이 링크드인에 올리신 글입니다. 요 글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KMP를 위한 새로운 기본 프로젝트 구조가 작업 중이다. 기존의 올인원 컴포즈 앱 모듈을 플랫폼별 앱 모듈 그리고 별도의 공유 모듈인 쉐어드 로직과 쉐어드 UI로 분리할 것이다. 네, 이게 바로 저희가 처음에 시도했던 그 구조랑 닮아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앞서간 것 같죠? 그래서 저희가 겪었던 싱글톤 인스턴스 문제는 젯브레인스가 이 구조를 공식화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갈 것이라고 보입니다. 꺼드럭대는 거 아닙니다. 네. 물론 저희가 겪었던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대안들도 있는데요. 가장 좋은 건 사실 파이어베이스 팀한테 KMP를 지원하는 공식 SDK를 내달라고 직접 부탁하는 겁니다. 여기 유저 보이스를 낼 수 있는 링크가 있는데 벌써 1200명의 개발자가 공감을 했더라고요. 근데 아직 파이어베이스 팀에는 연락이 없습니다. 이 링크들은 참고로 제 블로그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QR코드를 스캔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공식 파이어베이스 코틀린 SDK를 사용하는 겁니다. 긴라이브 앱이라는 오거나이제이션에서 만든 파이어베이스 코틀린 SDK가 있는데요. 저희한테는 사실 필요했던 기능이 아직은 개발되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했으나 GitHub 스타를 1500개나 받을 정도로 코틀린 커뮤니티에서는 멀티플랫폼 환경에서의 파이어베이스 연동에 좋은 대안으로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얘를 사용하면 아까 보셨던 컴포즈 앱에서도 파이어베이스 SDK를 각각 플랫폼별 의존성을 참조하지 않더라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세 번째로 아싸리 파이어베이스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로깅 툴, 예를 들어서 센트리처럼 KMP를 공식으로 지원하는 다른 로깅 SDK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인 iOS 모듈에 SPM 또는 코코아 파즈 설치하기입니다. 이것 또한 제 블로그에 남겨진 댓글에서 시작된 고민인데요. 외부 라이브러리 연동을 위한 더 좋은 방법은 없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오마르라는 분이 댓글을 주셨는데 나는 네이티브 코코아 파즈 플러그인을 써서 익스펙트 액추얼로 파이어베이스를 연동을 했다. 앞서 언급한 Git 라이브 앱의 비공식 파이어베이스 SDK가 만들어진 방식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방법은 생각을 못했다. 어떻게 구현했는지 좀 봐야겠다라고 답변을 남겼고요. 실제로 Git 라이브 앱의 파이어베이스 코틀린 SDK 저장소를 찾아가 보니까 파일 경로를 보시면 애플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코틀린 네이티브 공통 소스셋인데도 애플메인에서 파이어베이스 의존성을 코코아파즈를 통해 가져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포트 구문에 cocoapath.firebase.u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구조가 어떻게 가능한 건지 조금 의문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구현 방식은 사실 공식 문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코틀린 멀티플랫폼 공식 문서의 iOS 통합 설정을 보면 코코아 파즈 통합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공식 문서에 쓰여 있는 글을 보면 코틀린 네이티브는 코코아 파즈 의존성 관리자와의 통합을 제공하고 있고 파드 라이브러리에 대한 의존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엑스코드를 사실 켤 필요도 없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인텔리제이에서 그래들 플러그인을 통해 팟 의존성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컴포즈 앱 모듈에 build.gradle.kts 파일을 열고 네이티브 코코아 파즈 플러그인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코틀린 블럭 내부에 코코아 파즈 블럭을 새로 만듭니다. 파드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선 지금 파이어베이스 크래시딕스 의존성을 추가하고 있는데 마치 그래들에서 그냥 일반적인 라이브러리를 임플레멘테이션 하듯이 코코아 파즈의 네이티브 의존성을 코틀린 모듈에 직접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썼다면 사실 저희가 했던 iOS 앱에서 델리게이트를 만들고 IOC로 주입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iOS 메인에서도 익스펙트 액추얼을 사용할 수 있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러분들 대신에 삽질을 해드렸으니까 저희가 겪었던 문제들과 해결책 그리고 더 좋았을 방법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젯브레인스 개발자분들한테 저희 아키텍처를 피드백 받았던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올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코틀린 컴프 2025에 직접 다녀왔는데 2,000명이 참여한 글로벌 행사에서 코틀린 생태계에서 블로그나 커뮤니티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 개발자들이랑도 사진을 찍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발표 내용과는 큰 상관이 없는데 그냥 자랑하려고 넣어봤습니다. 제가 요 먼 곳까지 찾아간 이유는 사실 코틀린 그리고 컴포즈 멀티플랫폼 커뮤니티가 아직 성장 중이라서 베스트 프랙티스나 깊이 있는 아키텍처 논의가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발표에서 공유드렸던 코드들도 사실 커뮤니티 내에서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든 사람들, 즉 젯브레인스의 개발자들이 직접 피드백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냅다 젯브레인스 부스를 찾아가서 KMP를 지원하지 않는 파이어베이스와 같은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는 어떻게 연동하는 것이 베스트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젯브레인스 개발자분이 아주 친절하게도 스탠다드 C 인터롭 접근 방식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C 언어 라이브러리를 코틀린에서 가져다 쓰는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두 번째 젯브레인스 개발자분이 대화에 끼어드시면서 근데 파이어베이스 SDK는 C 인터럽 방식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저희 팀 아키텍처 좀 리뷰해주세요. 저희는 커먼 메인에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플랫폼별 네이티브 구현체를 만들어서 주입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하고 저희의 아키텍처를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랬더니 두 개발자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그것이 현재 가능한 최선의 실용적인 해결책이다. 지금 당장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하셨고 저는 정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왜냐면 이거 한 달 동안 삽질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개발자분이 또 웃으면서 너 지금 여기 젯브레인스 부스에 있을 게 아니라 저기 구글 부스에 가서 파이어베이스 팀한테
KMP 공식 지원해달라고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이어베이스 SDK에 대해서 약간의 비난을 하셨는데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깔깔깔 웃으면서 대화가 마무리가 됐고, 이 경험을 통해 젯브레인스 개발자분들도 아직 연구를 하고 있구나, KMP 생태계가 아직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뻔한 말일 수 있지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KMP 커뮤니티는 아직 발전 중이고 저희 같은 개발자들이 계속해서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하고 공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저의 블로그 포스트에도 남겨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댓글들처럼 서로 개발자들이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날짜에 코틀린 컴프 2025에서 레비뉴캣에서 발표한 Making Native SDK 플랫폼이라는 세션이 있었는데 저희와 좀 더 비슷한 고민을 한 내용이고, 이분은 약간 코코아 파즈 의존성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파신 것 같아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길었던 발표를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청중석에 있으신 안드로이드 개발자분들 그리고 iOS 개발자분들은 오늘 왜 이렇게 코틀린 코드만 많이 나오지? 이 세션 괜히 들으러 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이 앱을 8개월간 운영하며 얻은 러닝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앱의 자잘한 버그도 물론 있긴 했지만 8개월간 운영하는 데에 적어도 기술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UI 로직만큼은 100% 컴포즈, 즉 공통 코드로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저기 스크린샷을 보시면 약 97%의 코드를 코틀린 코드로 작성할 수 있었고, 스위프트 코드는 아까 보셨던 브릿지나 델리게이트처럼 꼭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안드로이드 개발자한테 러닝 커브를 낮추는 정말 매력적인 기술 스택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저희 팀은 서버 코드도 코틀린 기반의 K토르로 만들어서 다음 계획으로는 이 서버 코드까지 같은 코틀린 프로젝트로 합치려고 합니다. 즉 서버랑 클라이언트 플랫폼 모두를 코틀린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가 경험한 아주 큰 장점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다소 걱정을 했던 iOS에서의 디자인 정합성 문제도 마침 스테이블로 출시되어서 그런지 정말 사소한 UI 어긋남이나 텍스트 크기가 미세하게 다른 점을 제외하고는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이걸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컴포즈 멀티플랫폼은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가장 낮은 러닝 커브로 멀티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는 스택이다. iOS 개발자 입장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컴포즈 멀티플랫폼에 대한 희망편으로 시작해서 익스펙트 액추얼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절망편의 사례들을 만났고, 3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네이티브 상태 옵저버를 브릿지와 스테이트 플로우로 구현하는 방법, 그리고 KMP 미지원 라이브러리를 IOC 패턴으로 연동하는 방법,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모듈 분리의 함정과 아키텍처 고민도 같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이티브 코코아 파즈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다른 대안적인 방법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코틀린 컴프에서 젯브레인스 개발자들한테 직접 피드백 받은 썰까지 공유 드리면서 저희 팀이 얻었던 러닝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